여러분, 오늘도 거절하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리셨나요?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면 당신은 지금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덫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에게 성격이 좋다거나 정이 많다고 말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 모습은 사실 착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범인을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방법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기공포라고 부릅니다. 아주 옛날 인간이 야생에서 살던 시절에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남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미움을 사면 무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를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실제로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식은땀이나 가슴 두근거림은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뇌는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생존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정 욕구라는 강력한 보상이 더해집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정말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에 중독되면 내 존재 가치를 오직 타인의 평가에서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절을 하면 내 가치가 통째로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지불해 가짜 평화를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런 심리적 기전은 대개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양보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조건부 사랑의 공식을 습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타인을 만족시켜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화된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답게 떼를 쓰고 요구하기보다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몸만 커서 어른이 되면 직장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무리한 부탁을 다 받아주는 예스맨이 되고 맙니다. 직장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퇴근 직전 동료가 슬며시 서류 뭉치를 내미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워낙 일을 잘해서 그래. 이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일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결국 입에서 나가는 말은 아, 네, 제가 해볼게요 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협력적이지 않은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동료의 업무를 습관적으로 대신해주는 건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 동료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뺏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훔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건강한 거절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프로페셔널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주말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억지로 모임에 불려나가거나 형편이 안 되는데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끙끙 앓는 경우죠. 우리는 관계의 질을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절 한 번에 무너질 관계라면 그건 애당초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워 라고 말했을 때 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곁에 남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며 맺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노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멈춰서 생각해야 할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을 읊조려 보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소모했던 그 에너지는 사실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 쓰였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남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뇌를 해킹해야 합니다. 생각이 자세를 바꾸기도 하지만 자세가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당당한 자세만으로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통해 뇌에게 나는 지금 안전하다,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움받지 않고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샌드위치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사와 인정입니다. 나를 믿고 이런 부탁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며 상대의 체면을 먼저 세워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결한 거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도와주기 어렵겠어 라고 말이죠. 이때 이유는 구차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짧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제시입니다. 대신 이번 주 금요일 이후라면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가 내가 건강하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울타리야 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문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 타인도 비로소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니오가 당당해질 때 여러분의 예스도 비로소 진심 어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남을 위한 연기가 아닌 나를 위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거절해도 여전히 충분히 괜찮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때 가장 빛난다. 이 확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비로소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